안녕하세요. ESP를 활용해서 디지털 보초를 제작하는 브릿지 케이스를 임상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례에서 이제 테이퍼드 T-베이스를 사용했고요. 보시면 7, 8번 위치에 50 MUA를 연결을 하고 50 롱 스캔 바디를 사용을 했고요. 50 테이퍼드 T-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 스크루, 위다웃 스크루를 같이 적용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50 MUA를 연결해서 본 레벨의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를 티슈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로 전환을 시켰고요. 롱 스캔 바디를 연결을 했습니다. 보시면 2 내지 3mm 정도의 인터 오클루잘 클리어런스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테이퍼드 T-베이스를 사용을 해도 보초물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보시면 테이퍼드 T-베이스는 6mm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7mm 스캔 바디에 2mm 이상 클리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UH 질코니아 보초물이 올라가는데 높이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러버 인상을 같이 떠서 모델 스캔을 진행을 했고요. 위에 보면 머징을 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테이퍼드 T-베이스를 사용할 때에도 보초물 내면 쪽의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리텐션 그루브가 있는 리텐션 엘레먼트나 또는 이제 세멘트 플로우를 위한 엘레멘트들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테이퍼 형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 한 30마이크로 정도의 세멘트 갭을 부여를 했고요. 아날로그 모델에서 베리피케이션 하고 리파인먼트를 하고 해서 보초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ESP 핀을 위드 스크루 쓸지 위다웃 스크루를 쓸지, 이건 이제 T-베이스를 커팅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트라이 인은 위드 스크루, 트라이 아웃은 위다웃 스크루, 세멘테이션은 위다웃 스크루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단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스크루 아웃 포지션에서는 게스킷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사실은 T-베이스를 잡아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 아웃 과정에서는 위다웃 스크루를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트라이 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도면과 같이 게스킷이 T-베이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트라이 인에서는 위드 스크루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트라이 인을 하기 위해서 작업 모델하고 컴포넌트들을 연결하는 과정들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ESP 핀을 048 드라이버에 꽂아서 T-베이스를 모델에서 분리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꽂힌 상태에서 보면 러버 게스킷이 T-베이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안정적으로 그립이 확보됩니다. 즉 T-베이스에서 스크루 인 포지션에서는 안정적으로 게스킷이 그립을 확보한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앞쪽 7번 유니트에서도 ESP 핀을 이용해서 T-베이스를 작업 모델에서 분리를 하는데 게스킷이 들어가서 스크루 인 포지션에서는 잡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제 이걸 풀르는 과정에서도 보면 안정적으로 그립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베이스하고 ESP 샤프트가 안정적으로 그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이제 보초물 내면 쪽에 연결하게 되는데 방향성이 없죠. 테이퍼드 T-베이스는. 그래서 방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꽂아 넣으면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홀더로 잡아주고요. 역시 다른 유니트도 방향 관계없이 그냥 쑥 꽂아 넣어서 위에 홀더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드 스크루 테크닉의 트라이 인을 위한 준비가 다 완성이 된 거죠. 예. 모델리스트 작업을 했을 때에는 각 컴포넌트들을 저렇게 연결해서 체결해 놓으면 트라이 인을 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델상에서 트라이 인을 시뮬레이션을 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저 컴플렉스를 모델을 2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반에서 구치부 촬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보실 텐데, 지금 트라이 인 포지션에서 스크루 인 포지션에서 저걸 2반에 꼭 눌러놓게 되면 한 2mm 정도 올라오죠. 저것이 이제 스크루 아웃 포지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는 게스킷이 보철물을 잡고 있지 T-베이스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손으로 보철물을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한 개의 유니트를 먼저 보초 스크루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그때는 이제 손을 놓으셔도 되고, 손을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ESP 샤프트도 돌려서 보초 스크루를 적용 위치에 놓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트라인이 완성된 것이고, 이때 ESP 컴플렉스를 같이 이제 재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방사선 찍어서 피트니스 체크하고 교합 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트라이 인 과정들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다 조정을 한 다음에 트라이 아웃을 입안해서 하는 과정을 역시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보철 스크루가 연결된 상태고요. 위다웃 스크루 테크닉으로 트라이 아웃을 할 거기 때문에 048 드라이버로 바로 보철 스크루를 풀러서 빼내는데요. 워런티 제품은 이제 스크루 헤드하고 드라이버가 그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유니트의 보철 스크루를 풀기 전에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보철 스크루를 제거한 쪽에 먼저 ESP 핀을 위다웃 스크루 테크닉으로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도 T베이스 쪽에 샤프트가 걸려 있어서 떨어질 염려 없이, T베이스가 입안에 떨어질 염려 없이 분리가 되겠죠. 저렇게 안정적으로 그립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유니트의 보철 스크루를 풀릅니다. 이게 좀 뻑뻑해서요. 힘을 조금 더 줘서 이제 풀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크루가 풀려 나오고 있고요. 역시 드라이버에 보철 스크루가 안정적으로 그립된 상태에서 한 덩어리로 같이 빼내게 됩니다. 일단 저걸 빼내게 되면 이 T베이스하고 보철물이 결합된 것이 안에 지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림 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한 손을 빼냈지만 한 손은 저 보철물이 입안에서 잡고 있어야 입안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디지털 유니트에도 샤프트를 꽂아서 T베이스의 그립을 확보한 상태에서 빼내면 안정적으로 T베이스와 보철 컴플렉스를 트라이 아웃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without screw 테크닉의 트라이 아웃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유니트에 보철 스크루 빼내고 ESP 꽂고 그 다음에 다른 유니트에 보철 스크루를 풀는 과정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without screw 테크닉으로 본딩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샤프트를 꽂아서 안정적으로 그립을 확보한 상태에서 쉽고 빠르게 본딩을 적용을 합니다. 한 개 유니트 적용을 하고 또 다른 유니트도 본딩을 적용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역시 보철물 내면에서도 본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ESP 샤프트를 이용해서 T베이스 작고 아주 작은 그 T베이스에 본딩을 바르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멘을 믹스해서 크라운 내면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마진에서 2, 3mm 높이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믹스를 완성을 했고요. 안에 세멘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증례는 이제 유니버셜 본딩을 이용을 했고 세멘트로 릴라이 X를 적용을 했던 증례입니다. 그래서 마진에서 2, 3mm 높이까지 세멘을 적용을 하고요. 서면 적용이 완성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T베이스를 꽂아 넣게 되는데 테이퍼드 T베이스는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 고려하지 않고 그냥 꾹 꽂아 넣으면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진 투 코로날 익세스 플로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 쪽으로 나오는 세멘트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나면 꺼즈를 이용해서 마진의 잔여 세멘트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 코로날로 세멘트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ESP핀으로 아주 빠르고 퍼펙트하게 한순간에 세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ESP핀에 묻어나온 잉여 세멘트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예, 보시면은 나중에 분리한 보철물을 보면 마진 쪽이나 스크롤 쪽에 깨끗하게 세멘 제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without screw 테크닉으로 보철물을 이제 세멘테이션을 하고 다 폴리싱을 하고 나면 입안에 이제 연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 케이스에서 테이퍼드 T베이스를 쓰게 되면 일단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꽂아 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역시 마진 투 코로날 세멘트 플로어를 가지고 있어서 마진 쪽에 잔여 세멘트가 적다. ESP로 위쪽에 스크롤의 세멘은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